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정책이 벌어졌냐. 이거는 소위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낙수효과라는 표현을 쓰죠. 낙수효과. 내가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있고 노동자가 10,000명입니다. 여기 2만 원을 벌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 2만 원 중에서 10,000원은 이건희 씨가 먹고 10,000원은 1원씩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근데 이게 최저 생계비가 1원 50전이에요. 그 50전 모자라죠. 근데 10,000원 주고 그럼 허리띠 졸라매고 한 끼 라면 먹으면서 버텨냅니다. 나중에 월급이 오르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러면 이건희 씨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삼시세끼 철갑상어를 먹어도 생활비가 1,000원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9,000원은 예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금한 금액을 은행에서 모아가지고 대기업한테 융자를 해줘서 이 대기업이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고용을 해주는 거죠. 채용을 해주면 국민들이 월급 받아서 산다. 이게 부자가 돈이 많으면 돈이 흘러내려서 서민도 살게 된다. 이런 낙수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에 경제개발 정책을 펼칠 때 1차는 실패했고 2차 때부터 이제 성장 효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고가를 해가지고 농촌에 못 살게 해서 농촌 젊은이들 다 도시의 공장으로 가서 일하게 한 거죠. 저임금에.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2만 원을 벌다가 3만 원을 번다 쳐요. 그러면 이 10,000원을 어떻게 또 나눌 거냐. 그러면 노동자 10,000명에게 1원씩 더 주는 방법이 있죠. 2원씩 월급이 갑니다. 그러면 1원 50전이 최저생계비인데 그동안 굶었으니까 앞으로 월급이 더 오르겠지. 그래서 2원을 다 쓰는 거예요. 하루는 외식도 하고. 아니면 그 추가로 번 10,000원을 이건희 씨한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희 씨는 10,000원에서 9,000원을 예금했잖아요. 2만 원 월급 됐다고 해서 생활비 2,000원 쓰는 게 아니거든. 그냥 여전히 생활비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9,000원을 예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이 방법으로 쭉 빠르게 성장을 한 겁니다.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노동자들이 애써가면서 한국 경제가 한때 10% 이상 성장하면서 저개발 때 중진국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영남에 계신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좋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농업국가였잖아요. 공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대로 채용이 됐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굶뜬 사람이 먹고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빠르게 팽창을 했죠. 그러다가 이 빠르게 팽창하다가 자빠진 게 IMF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중심으로 돈을 벌게 해서 그러면 빠르게 이제 공장을 막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설탕 만들었잖아요. 삼성이 처음에 제일 모직하고 그러다가 전자, 자동차, 중공업 이렇게 해서 확산해 나가는 거죠. 여러 분야로. 근데 이미 중공업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어.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있어. 삼성자동차가 들어와.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있는데 한국철강 들어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영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거예요. 정경유착이. 그러면서 과당 경쟁이 됐고 과잉 투자가 돼서 IMF가 딱 온 거죠. 근데 이 IMF 때 이미 과당 경쟁과 과잉 투자 때문에 IMF가 왔으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돈을 대기업이 아무리 벌어도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잠식이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산업체를 만들기 전에는 확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혼자 만든 회사 아닙니까? 물론 동생이 있었죠. 세 사람. 이인영, 정인영, 정세영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들을 10명 이상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삼형제 있죠. 사형제구나.
사형제 있어요. 정재용 회장에. 사형제. 그러면 그 사형제 부인이 있죠. 이 사형제가 정 회장은 아들이 한 10명 되니까. 그러면 아들 10명에 또 부인이 있죠. 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려면 처음에 정재용 회장 혼자 시작했는데 회사가 한 1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기업은 만들 수 없어. 기술이 개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 그룹 내에 이 뭐 물류를 하든지 뭐 식품을 납품하든지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도 모자라. 그러니까 딸아이는 너 빵집 해라. 너 커피집 해라. 이러니까 골목 상권까지 완벽하게 재벌이 지금 다 속속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는 게 될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거예요. 2007년에. 첫 번째, 재벌이 이렇게 무한 확장하는 걸 막았어야 돼요. 그리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되고 이 비정규직을 빠르게 정규직으로 만들었어야 되고 임금 격차를 줄여갔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완전히 까꾸로 간 거예요. 80조 가까이 줬는데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세금은 줄어들어. 세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세출을 어디서 줄입니까? 복지부터 줄여야죠. 그럼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71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한 수출 중심의 재벌 중심 고도성장 정책은 지금 당장은 초콜릿 맛이 날지 모르나 길게 볼 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대중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이 한 1000개 있고 그 1000개 중소기업과 대기업 하나가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을 해야 이게 안정적이다. 그랬는데 71년에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년대 초반부터 97년까지 그리고 97년 이후 지금 2012년까지 한 번도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대로. 대만은 김대중 선생이 얘기한 대중경제론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먼저 대만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대만이 우리 경제보다 더 올라갔죠. 이제 이게 60년부터 지금 50년 동안 굳어진 경제체제라서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으되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중경제론을 받아들여서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복지국가론,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 정책, 이걸 받아들여서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뭐 우리 인동초, 뭐 죽을 고비 몇 번 넘기셨고, 깜빵 몇 번 가셨고, 가택연금 몇 번 당하셨고, 이게 다 기억하시죠? 전 수치는 뭐 다 기억 못하시고 엄청나게 당하셨는데 그 고난도 고난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깊이 존경하는 건 뭐냐면 해수부 장관 시켜달라 그런 거예요. 가서 나 다음에 대통령 해야 되니까 나도 저는 이거 뭐 하나 명함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수부 장관 9개월인가 했어요. 강요회의를 하는데 정책을 토론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래도 제때 밥 굶지 않고 제때 밥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자식 새끼는 공부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신대요. 9개월 동안 광야에서 3번 들었대 그 말씀을. 그 간절한 마음, 서민도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초선 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연설한 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자살하지 않는 나라, 돈 없고 백 없다고 죽지 않는 나라, 이런 거 좀 해봅시다. 그 면에서 깊이 존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정책을 뭐 좀 해보려고 연구를 시키면 김대중 대통령이 다 했더래. 다 검토를 해놨더래요.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한 거지. IMF 체제니까.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의 정책이 숙성이 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보자면 너무 늦게 대통령이 되신 거지. 한마디로 71년에 하셨어야지. 아니면 87년에 됐던가. 계속 놓쳤어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대통령 수업을 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26년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경제론을 하고 싶은데 덜컥 IMF 식민지가 된 거예요. 당신의 구상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냐고. 배고 마음대로 하라고 법을 강제하지. 시장 막 열라지. 이런 상태에서 1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졌냐? 한나라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빠르게 성장했던 그건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다 과거로 돌아가서 대만식으로 합시다. 71년부터 대중경제로 합시다. 선거 졌는데 어떻게 해? 그건 안 되는 얘기고, 다만 보릿고개를 넘어간 것 자체는 인정하되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방향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이제 바꿔보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관심을 일자리에 집중해야겠다는 거예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3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밥 굶지 마자, 몸 아프면 병원 가자, 자식 새끼 공부시키자. 근데 공부시키면 뭐합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저 지금 대학 가 다니면서 20대 애들 만나면 죽겠어요. 이 29살짜리를 만났어요. 내가 원광대학에서. 근데 얘가 뒷풀이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대학 졸업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지가 지금. 일부러 군대 갔다 와서 휴학하고 졸업 안 하려고 버텨서 29이 됐는데 자기 29 동기, 입학 동기들은 연락이 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취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전에 들어가서 몰래 부급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대학 나와서. 근데 창피해서 말을 못한 거지. 시험에 붙고 나면 말을 할 수 있어요. 붙고 나면 붙었으니까 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하냐 내가. 응? 나 여기 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이제 더 이상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안 만들어져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 존재로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열패감, 그 낙담, 절망,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어떻게든 일자리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을 때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없을 때 사실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는 뭐냐?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동시에 70년대 이래 민주당 중심의 민주진영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거를 12월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 모델은 이미 한계가 와서 망했는데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미 이걸 다 없앨 수는 없으니 박정희 모델 그냥 통상국가 된 건 가되 대중경제론을 가미하자. 복지국가론을 가미해서 방향을 선회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얘기입니다.